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식탁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여러분,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을 가족의 생명력을 나누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죠.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식탁에 두고 계시다면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약통이나 약봉지예요. 식탁은 생명을 키우는 곳인데 병을 치료하는 약을 함께 두면 건강한 기운과 병든 기운이 섞인다고 봤어요. 특히 식사 중에 약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병을 떠올려 음식 기운이 약해진다고 했죠. 두 번째, 휴지나 화장지예요. 휴지는 더러움을 닦는 물건이라 식탁의 정갈함을 해친다고 했어요. 음식에 부정한 기운이 옮겨가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믿었죠. 식탁엔 깨끗한 면 행주만 놓아야 해요. 세 번째, 열쇠나 지갑 같은 잡동산이에요. 식탁 위에 아무거나 올려놓으면 음식을 소홀히 여기는 거라고 했어요. 밥상에 신이 노하면 가족이 흩어지고 재물운도 막힌다고 봤죠. 네 번째, 칼을 세워두는 거예요. 칼날이 위로 향하면 살기가 식탁을 경호 가족 간 다툼을 부른다고 했어요. 사용 후엔 반드시 서랍에 넣거나 칼날을 눕혀야 해요. 식탁은 음식과 가족만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조상들의 지혜. 지금 여러분의 식탁은 깨끗한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베란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여러분, 베란다는 집과 바깥 세상이 만나는 경계 공간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경계 지역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봤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니까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베란다에 두고 계시다면 좋은 기운이 막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깨진 화분이나 죽은 식물이에요. 베란다는 생명력이 자라는 곳인데 죽어가는 것을 두면 집 전체에 쇠락한 기운이 퍼진다고 봤어요. 특히 말라 죽은 식물은 당장 치워야 해요. 그게 집안의 운도 함께 말려 죽인다고 했죠. 두 번째, 빈 항아리나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을 베란다에 쌓아두면 집안이 텅 빈다고 했어요. 재물이 채워지지 않고 복도 담기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입구가 넓은 항아리는 복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간다고 믿었어요. 세 번째, 신발이나 낡은 옷가지예요. 베란다에 헌 신발을 쌓아두면 집안 사람들의 앞길이 막힌다고 했어요. 낡은 옷도 마찬가지로 집안 기운을 낡게 만든다고 봤죠. 안 쓰는 건 미련 없이 버려야 새 기운이 들어와요. 네 번째,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오래 쌓아두는 거예요. 버릴 것들이 베란다에 쌓이면 좋은 기운에 출입구가 막혀버린다고 했어요.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집 전체가 답답해지죠. 베란다는 항상 깨끗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그게 바로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쳐야 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손톱 물어뜯는 습관 있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단순한 나쁜 버릇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운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동이라고 경고했죠. 오늘은 민속신앙에서 보는 손톱 물어뜯기의 위험성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톱은 사람의 전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은 몸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생명력을 담고 있다고 봤죠. 그걸 이빨로 뜯어먹는다는 건 자신의 기운을 스스로 해치는 거예요. 특히 입으로 삼키면 엽기가 몸속에 쌓인다고 했어요. 두 번째, 손은 재물을 잡는 도구예요. 손톱을 물어뜯으면 재물운이 달아난다고 했죠. 손끝이 상하면 돈을 잡을 힘도 약해지고 들어온 복도 새어나간다고 믿었어요. 손톱이 온전해야 재물도 온전히 잡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손톱을 뜯는 모습은 불안과 초조함의 표현이에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불안한 기운이 전염된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보면 따라하게 되고 집안에 불안한 기운이 도는 거죠. 네 번째, 손톱은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상들은 손톱이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을 신뢰했어요. 뜯어진 손톱은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의 증거라고 봤죠. 그런 사람에게 좋은 기회나 귀인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손톱 하나지만 그 안에 운과 건강이 담겨 있다는 조상들의 지혜. 오늘부터라도 고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5가지 징조. 여러분, 혹시 요즘 이상한 변화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첫 번째, 나쁜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관계가 멀어지는데 이상하게 섭섭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던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그토록 원하던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죠. 세 번째, 작은 우연들이 계속됩니다. 필요한 정보가 때맞춰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네 번째, 잠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죠. 다섯 번째,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좋은 제안들이 들어와요. 이런 징조들이 보이신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대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집에 놓으면 재물복이 터지는 물건 5가지. 여러분, 집안에 이것들만 두면 재물운이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옥 항아리나 도자기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는 재물을 담는다는 의미로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좋아요. 두 번째, 황금색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하는데 동쪽이나 북서쪽에 놓으세요. 세 번째, 싱싱한 화초입니다. 특히 금전수나 행운목처럼 잎이 둥글고 풍성한 식물이 좋습니다. 절대 시들지 않게 관리하세요. 네 번째, 깨끗한 거울입니다. 현관 옆에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단, 현관 정면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 소금 한 줌입니다. 집 내 모퉁이에 소금을 소복이 담아두면 나쁜 기운을 막고 재물을 지켜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리정돈.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둬도 집이 어지러우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지갑에 넣으면 재물복이 올라가는 물건 5가지. 여러분, 지갑 속 작은 변화로 재물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새 지폐입니다. 구겨진 돈보다 반듯한 지폐를 넣어두면 돈을 부른다고 해요. 항상 10,000원 이상 보관하세요. 두 번째, 황금색 카드나 금박부적입니다. 금색은 재물을 상징하는 색으로 지갑 안쪽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쌀 몇 알입니다. 작은 봉투에 쌀 7알을 담아 지갑 구석에 두세요. 풍요와 재물을 불러드립니다. 네 번째, 은행잎입니다. 말린 은행잎 한두 장을 넣으면 재물이 오래 머문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섯 번째, 받은 복권이나 당첨 영수증입니다. 작은 행운의 기운이 큰 재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 영수증 쌓아두지 말고 필요 없는 카드는 빼내세요. 지갑이 깔끔해야 돈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지갑 정리 시작하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부자들이 단명하는 이유와 피해야 할 것들. 여러분, 왜 어떤 부자들은 일찍 세상을 떠날까요? 첫 번째 이유,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책임감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돈을 벌어도 쉬지 못하면 수명이 줄어들죠. 두 번째, 불규칙한 생활습니다. 회식과 접대로 인한 과음, 늦은 수면, 불규칙한 식사가 건강을 해칩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보내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네 번째, 과식과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비싼 음식이 꼭 건강한 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아요. 다섯 번째, 정기검진을 소홀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을 키우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진짜 부자는 돈보다 건강을 먼저 챙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이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돈이 떠나는 집의 특징 5가지.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진 않나요? 첫 번째, 현관이 어두컴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어둡고 지저분하면 돈도 들어오기 싫어해요. 조명을 밝게 하세요. 두 번째,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빠지는 곳인데 문을 열어두면 재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꼭 닫아두세요. 세 번째, 집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이 지저분하면 재물운이 막힙니다. 매일 정리하세요. 네 번째, 고장난 물건을 방치합니다. 깨진 시계, 안 켜지는 전구, 새는 수도꼭지는 재물이 흘러나간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수리하세요. 다섯 번째, 죽은 화초를 그대로 둡니다. 시든 식물은 쇠퇴의 기운을 만들어요. 건강한 화초로 바꾸거나 치우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깨끗하고 밝은 집이 재물을 불러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돈이 머무는 집의 특징 5가지. 여러분, 재물이 들어와서 오래 머무는 집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현관이 밝고 깨끗합니다. 신발은 정리되어 있고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어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집입니다. 두 번째, 거실에 생기가 넘칩니다. 싱싱한 화초가 있고 자연광이 잘 들어오며 공기가 상쾌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세요. 세 번째, 주방이 항상 청결합니다.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처리합니다. 주방은 재물의 저장고예요. 네 번째, 북쪽이나 북서쪽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무거운 가구를 배치하세요. 다섯 번째, 집안 곳곳이 따뜻합니다. 차가운 기운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집에 재물이 머물러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웃음소리, 화목한 집에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을 돈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